자, 어서 오시게. 매우 진심스럽게 꼰대스러운 말이고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은 언어 선택이지만 흔히들 남자는 등, 어깨, 허벅지, 라고 많이들 씨부리고 다닌다. 현대 사회와 잘 어울리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남자라면 듬직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가정을 지키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어 남성의 외형적인 부분인 등 어깨, 허벅지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이다. 당연히 우리 꾸러기들은 하남자가 아니기에 이 세 가지 부위를 꾸준히 운동할 것이다. 바쁘게 사는 사회이기에 일도 해야 하고 연애도 해야 하고 아기도 돌봐야 하고 회식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기타 등등 시간은 도무지 낼 수도 없고 있지도 않는데 운동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운동을 실전으로 하기보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만 하면서 오늘 깨어나네 참 보람찬 하루였어. 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다 이해한다. 나도 가끔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니까 항상 상상 속으로 하나, 둘, 으짜. 라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는 우리 꾸러기들을 위해 어찌 보면 큰 주걱 같은 어찌 보면 악마 같은 형상을 하는 등에 대해서 신명나게 씨부리려 한다. 흔히들 등 근육이라고 하면 광배근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등 근육은 너비가 있듯이 무수히 많은 근육들이 위치하고 있다. 등 근육은 크게 5개의 상부등 근육, 2개의 하부등 근육으로 나뉠 수 있는데 상부등 근육에 속하는 소원근, 대원근, 극하근, 승모근, 대능형근과 하부등 근육에 속하는 광배근, 척추기립근이 있다. 상부등 근육 중 소원근은 어깨의 정근 중 하나로 속근육이며 경관절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팔이 외전할 때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연결하여 팔 움직임을 지원하는 상완골두가 위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삼각근 활동을 조절한다. 대원근은 상완골 상부 뒤쪽에 붙어있는 근육으로 꾸러기들이 궁뎅이 쪽으로 손을 댈 때 움직이는 부위라고 생각하면 쉽다. 즉 상완골의 내전, 내외전할 때 사용되는 근육으로 손을 몸 뒤로 뻗어서 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할 시 부상을 입게 되는 부위이기도 하다. 극하근은 견갑골 기준으로 아래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근육으로 승모근과 삼각근에 의해 부분적으로 덮여있다. 어깨의 외회전에 작용되며 상완골두를 견관절하에 고정시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 이미지와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해당 극하근의 동작이 어떠한지 테스트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한 근육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봤고 친숙한 단어로 목이 불편할 때 가장 언급되는 부위인 승모근은 크게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으로 나뉘고 어깨뼈의 움직임에 따라 각각의 부위가 작용되는 곳이 다르다. 어깨뼈를 올리는 부분은 윗승모근, 어깨뼈를 뒤로 당기는 역할은 중간승모근, 어깨뼈를 내리는 역할은 아랫승모근이 작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승모근 편에서 이야기하겠다. 상부등 근육의 마지막인 대형능근이 있다. 이 근육은 어깨뼈를 고정시키는 역할과 어깨뼈를 회전시켜 어깨관절을 낮추고 어깨뼈를 척추 쪽으로 당기는 기능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등 운동이라고 하면 광배를 조지려고 하듯이 광배는 허리에서부터 어깨까지 관여하는 근육으로 전체적인 체형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위이기에 등 운동 시 많이 언급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상하게 느낌상 척추기립근을 등 근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꾸러기들이 다소 있는데 척추기립근 또한 하부등 근육에 속하는 부위이다. 여기서 예리한 꾸러기들은 척추기립근 아닌가요? 왜 척추라고 하나요? 라고 씨부릴 수 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쉽게 설명하면 척추뼈는 뼈각각 하나를 칭하는 것이며 척추는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해당 부위는 등 전체의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므로 척추기립근이 아닌 척추기립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략적인 해당 부위의 위치나 기능을 알아본 이유는 운동 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자극을 줄 곳을 상상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짐을 자주 다녀보면 꾸러기들이 알고 있는 자세와는 다르게 몸 좋은 꾸러기들이 자꾸 요상한 자세로 요렇코롬 저렇코롬 기구를 당겨 등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해당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몸뚱아리의 등은 하나의 부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에 다양한 자세와 각도를 통해 각기 다른 7곳의 자극 및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동하는 방식과 원리는 대부분 비슷하니 해당 부위의 명칭은 외울 필요가 없으며 위치만 알고 있으면 운동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 운동에는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 초고수 사이언 꾸러기들은 알아서 할 테니 냅두면 될 것이고 초보 및 중급 꾸러기들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하지만 초급이든 중급이든 초고수든 우리 꾸러기들이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스트레칭이다. 무조건 중요하며 그 중요성은 말을 안 해도 모든 꾸러기들이 알 것이다. 그렇기에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꼭 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에 운동을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칭만큼은 해주어야 한다. 스트레칭의 강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평소 사용하지 않아 굳어진 근육이기에 무리하게 근육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근육이 당겨질 위험이 있어 근육을 풀어주기보다는 끊어질 위험이 높다. 등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어깨 돌리기, 날개뼈 사이 늘리기, 옆구리 늘리기, 고양이 자세, 요방형 스트레칭, 스완 등 운동 방법이 있다. 어깨 돌리기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선 다음 어깨를 들고 뒤로 넘기며 둥그렇게 돌리는 동작이다. 빠르게 할 필요는 없으며 천천히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다. 한쪽 방향으로 10회 반복 후 반대편으로도 10회 반복한다.
결리는 등을 풀어주고 어깨 근육 뭉침 완화에 효과가 있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개인적으로는 총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흔히 날개뼈라고 하면 닭날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 부위는 위팔뼈의 볼록한 부분과 몸통 부분에서의 오목한 부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곳이다. 날개뼈 사이 늘리기의 기본 자세는 어깨 돌리기와 동일하며 두 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는다. 이때 손바닥은 몸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며 가슴을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등 쪽 날개뼈가 늘어나도록 하는 동작이다. 움직임이 없고 해당 동작 후 호흡을 뱉으면서 10초 동안 유지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가슴은 안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서 허리를 숙인다는 의미는 아니게 허리를 쭉 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은 옆구리 늘리기 자세이다. 정면을 바라보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옆구리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왼손으로는 오른팔 팔꿈치를 잡아 어깨 아래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잡아준다. 이 상태에서 몸통을 왼쪽으로 구부려 옆구리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며 등 근육 역시 긴장된 느낌, 약간 힘이 들어간 느낌을 유지해준다. 옆구리를 구부리라니까 하체 또한 움직이는 꾸러기들이 있는데 하체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코어에 살짝 힘을 주어 중심을 유지한다. 고양이 자세는 엎드려 시작하는 동작으로 무릎과 손바닥을 바닥에 위치시키고 머리,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다. 숨을 마시면서 머리를 들고 허리 부분을 바닥으로 내리는 동작과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주는 동작으로 총 10회를 반복한다. 현대인의 특징이 양반 다리를 했을 때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지만 불행인지 아닌지 요방향근 자세는 양반 다리에서 시작한다. 양반 다리로 앉아서 오른쪽 팔을 바닥에 대고 왼쪽 팔을 들어 올려 오른쪽 방향으로 당겨주면 왼쪽 허리 근육이 늘어나게 된다. 30초 동안 해당 자세를 유지하며 손 위치를 바꿔 반대편 또한 진행해준다. 좌우 한 번씩 30초 1세트, 총 3세트를 진행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수완이라는 자세는 허리의 뻐근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바닥에 엎드려 손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허리를 뒤로 젖혀주는 동작이다. 이때 손과 어깨는 일직선으로 놓으면서 팔꿈치를 쫙 펴주고 심호흡을 하면서 60초 동안 1세트 진행한다. 총 6가지의 허리 및 등 스트레칭을 언급하였다. 6가지 외에 더 많은 스트레칭 방법으로 등 및 허리 근육을 풀어줘도 상관없다. 오히려 더 많이 할수록 더 좋을 것이다. 대신 무리해서 하면 근육이 아작 난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 운동 방법은 전자에 말했듯 초보 중급자를 위한 방법을 말할 것이기에 초고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독만 누르고 떠나도 상관없다. 초보 꾸러기들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괜히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짐에서 소화하지도 못하는 동작을 따라해 다친다는 것이다. 기초 공사가 없이 건물을 짓겠는가? 순살땡땡처럼 부실 공사로 이어지기 싫으면 기초부터 쌓길 바란다. 기초가 되는 가장 좋은 운동을 추천하자면 데드리프트이다. 설마 바로 등을 조질 수 있는 운동을 말하지 않아 실망했는가? 설마 현재 꾸러기들의 등에 자신이 있기에 바로 등만 조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만약 우리 꾸러기들이 등 운동을 하는데 팔이나 다른 부위에 더 많은 자극을 느낀다면 기본기부터 다지길 바란다. 또한 평소 등 운동에 관련해 무지했다면 데드리프트로 기본기를 다지고 추후 등만 조지는 운동을 추천한다. 데드리프트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땅데드로 불리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스티프, 스모 등이 있다. 이 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루마니안 역도 선수의 자세로 발전된 운동이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불리며 땅데드에 비해 햄스트링, 두근, 척추 길이끈을 주로 사용하는 근육으로 후면에 전체적으로 강한 자극을 준다. 스모 데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드의 기본적인 자세는 동일하다. 우선 발의 위치이다. 발을 기준으로 발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중심이 달라지고 힘이 집중되는 부위가 상이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저 발의 중심을 바 아래 두면 된다. 흔히 바가 발등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위치를 잡았으면 그대로 엉덩이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준다. 투 이지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결국 발은 발을 기준으로 발등 가운데 위치해주고 다리는 엉덩이 넓이만큼 벌려주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집중해야 하는 부위는 우리 꾸러기들이 가장 어렵고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는 엉덩이와 갈비뼈 부위이다. 무슨 데드 하는데 궁뎅이하고 갈비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땅데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는 앞이든 뒤든 아치 모양으로 구부려질 것이고 그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게 될 것이다.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허리가 아치 모양으로 변하면서 엉덩이와 갈비뼈 부위의 정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결국 한 곳으로 압력이 집중되고 허리에 부하가 생기게 된다. 우선 이미지를 떠올려라. 궁뎅이에 물이 담긴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앞이든 뒤든 허리를 아치 모양으로 만드는 순간 궁뎅이의 움직임으로 인해 물은 쏟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의식해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어 몸통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다. 발을 잡은 후 해당 액션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서 있는 자세에서 해당 자세를 유지하고 스르륵 상체를 숙여 발을 잡아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많이 들어봤을 법한 우리 집 옆집 멍뭉이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발을 잡았으면 내 몸과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정강이 앞에 위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궁뎅이의 위치를 너무 높게 어깨와 궁뎅이가 일직선이 되면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 부분에 부하가 생기며 너무 낮게 위치하여 무릎과 동일선상이 되면 오히려 스쿼트하는 효과를 볼 것이다. 엉덩이의 높이는 무릎과 어깨 사이에 두는 것이 부상을 멀리하고 데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위치이다. 우리 꾸러기들 혹시 데드할 때 자신의 흉악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 정면을 응시하시는가? 그러면 일직선인 등 라인에 갑자기 굴곡이 생겨 목 부위에 부상이 생길 것이다. 부상을 당하기 싫으면 뒷목 또한 허리 라인과 동일한 일자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은 들어올리기 전 준비 단계인 웨징이다.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버스를 버스라고 부르지만 버스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듯이 웨징이라는 단어 또한 비슷한 느낌이다. 한국어로 쐐기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여기서 웨징을 한다라는 뜻은 쐐기를 박다라는 뜻으로 쐐기를 박고 그 중심을 이용해 바벨을 낚아채듯 들어올리는 방법을 말한다. 이 뭔 개소리야! 라고 나 또한 생각했었다. 웨징에 쓰이는 부위는 대부분 궁뎅이이기에 대충 궁뎅이에 힘팍 주고 발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그래도 어렵다면 프로그램 도시어부에서 출연진 아무나 상상해보라. 바다 낚시를 하는 도중 물고기가 걸렸다면 낚시대를 잡고 롤을 풀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궁뎅이 쪽은 손으로 낚시대를 잡는 부위인 물고기 쪽은 발을 잡은 손의 위치라고 한다면 낚시대를 잡은 부위에서 힘을 주어 낚시대를 당겨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궁뎅이 쪽에서 힘을 주어 발을 들어 올리라는 뜻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나도 버스가 버스인 걸 알지만 왜 버스라고 부르는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진짜 해보면 느낌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여튼 웨징을 할 시 무릎은 발을 잡은 손 쪽으로 벌려주고 호흡을 크게 하여 코어를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자세를 유지하고 발을 들어 올리는데 정강이를 타듯이 때로는 흐르듯이 올려주어야 하며 허리 라인은 일자를 유지 시야는 자연스럽게 45도를 바라봐준다. 궁뎅이를 먼저 올리지 말고 궁뎅이와 가슴 부위를 동시에 올려주면서 마지막에 궁뎅이를 앞쪽으로 쭉 펴주어 마무리하면 된다. 궁뎅이를 너무 앞으로 뺀 나머지 몸 전체가 너무 뒤로 젖혀지지 않게 조심하여 일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옆 동네 앞 동네 모든 동네 멍멍이들은 물론 저 멀리 미국에 사는 톰까지 다 하는 운동이라 쉬울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동작이기에 낮은 무게로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한다. 모든 단계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해당 자세를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한다면 보다 좋은, 보다 넓은 등 근육을 만드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 부분 부위 운동 시 키우고 싶은 부위에 일부러 힘을 주어 운동을 하면 더 효율적인가요? 우리는 평상시 원하는 부위에 더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 습관적으로 주동근에 일부러 힘을 더 주어 운동을 한다. 주동근에 힘이 집중되기에 자극을 더 느낀다고 생각하겠지만 운동 시 주동근, 협응근, 기랑근 모두 자극이 전달된다. 이 말은 원치 않은 다른 부위의 긴장, 즉 주동근 외 협응근, 기랑근에 긴장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운동 시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부위별 운동은 해당 근육의 기능 및 움직임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주동근에 모든 힘을 집중하지 않아도 몸의 긴장을 뺀 상태인 편한 자세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 움직임의 원리는 같기에 원하는 부위에 충분한 자극은 전달된다. 정리하자면 운동 시 과도하게 주동근에 큰 힘을 줄 필요는 없으며 척추 및 코어가 무너지지 않는 적당한 힘만 유지, 긴장을 뺀 편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충분한 자극은 전달된다는 것이다. 코어나 척추를 유지할 힘을 주는 이유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 주동근이 아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사양한다. 난 양동근이 아니니까 캐캐캐.